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11주차 함수 기초 강의를 맡은 윤협상 교수입니다. 10주차까지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인 변수와 제어 구조 등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11주차에는 프로그래밍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함수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11주차의 학습 내용입니다. 함수는 파이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C나 자바와 같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함수 기능이 있습니다. 함수의 기본 개념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동일하지만 함수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함수 만드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이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하는 코드를 묶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학의 함수와 동일하게 입력값과 출력값이 있는데요. 프로그래밍의 언어의 함수에서는 입력값을 매개 변수, 출력값을 리턴 값이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의 수와 데이터형, 출력값의 수와 데이터형은 함수를 만들 때 결정하게 됩니다. 함수는 프로그래밍에서 반복 사용되는 코드를 묶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함수를 사용하면 코드를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고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코드를 재사용하면 오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나중에 유지 보수할 때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코드 재사용성을 고려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먼저 함수의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수는 함수명, 즉 함수의 이름과 입력값인 매개 변수, 출력값인 리턴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함수를 만드는 과정을 함수 정의라고도 하는데요. 함수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함수명, 매개 변수, 리턴 값을 잘 설계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수는 내장 함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내장 함수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사용자 정의 함수는 내장 함수를 제외한 파이썬 사용자가 직접 만든 함수를 의미합니다.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앞에서 배운 변수, 제어 구조를 활용하여 모든 기능을 직접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미 테스트를 거쳐 안정성이 확인된 코드를 재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능을 코드로 작성하기 전에 내장 함수 또는 외부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드를 작성할 때 유사한 기능의 코드를 반복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 함수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함수 만드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함수를 만드는 것을 함수를 정의한다 라고도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함수를 정의할 때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정의하다 라는 영어 단어가 def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키워드를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def라는 키워드 다음에 함수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함수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변수명과 마찬가지로 영문 소문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특수 문자인 언더스코어가 가장 앞에 나오기도 하는데 사용자 정의 함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함수는 영문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함수명 다음에 괄호가 나오고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 괄호 안에 매개 변수의 이름을 적어주게 됩니다. 괄호가 빈칸으로 되어 있으면 매개 변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괄호 다음에는 콜론을 붙여 이후에 오는 들여쓰기 된 코드가 함수의 코드 블록 내부에 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제어 구조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함수의 이름에 괄호를 붙이고 매개 변수를 전달하면 함수가 실행됩니다. 이것을 함수 호출이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가 필요 없는 경우 괄호를 빈칸으로 둘 수 있습니다. 함수에 리턴 값이 있는 경우 변수에 함수의 실행 결과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해 보겠습니다. 함수 정의를 의미하는 def 키워드를 쓰고 함수의 이름 print stars를 붙이고 빈 괄호를 추가했습니다.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함수는 별표를 화면에 3번 출력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 함수는 실행 결과를 리턴하지 않습니다. 함수를 호출하려면 함수의 이름과 괄호를 코드에 적어주면 됩니다. 함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로 호출, 영어로는 call이라고 합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면에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 자주 사용했던 프린트 역시 파이썬의 내장 함수입니다. 어떤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단순하게 사용했던 프린트 함수에도 매개 변수를 사용해 결과 출력 방식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기능에 대한 도움말을 출력하는 help 함수를 사용해 프린트 함수의 매개 변수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help 함수의 매개 변수로 함수의 이름을 전달하면 해당 함수의 자세한 사용 방법을 출력합니다. 프린트 함수의 매개 변수는 값을 담고 있는 변수를 콤마로 구분해서 전달하고 각 변수 간의 구분자를 지정하는 SEP, 매개 변수와 출력의 끝에 출력되는 문자를 설정하는 END 매개 변수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는 함수의 동작을 원하는 대로 제어하기 위한 입력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별 모양 기호를 3번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별 모양이 출력되는 횟수를 다르게 설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함수 내부의 동작을 바꾸기 위해 매개 변수를 사용합니다. 함수에 매개 변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 괄호 안에 매개 변수를 적어줍니다. 함수 블록 내에서 사용되는 변수에는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이 들어 있습니다. 매개 변수 여러 개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필요한 매개 변수를 괄호 안에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별 모양을 5번 출력하려면 함수를 호출할 때 괄호 안에 숫자 5를 적어주면 됩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 지정된 매개 변수의 숫자와 동일한 개수의 매개 변수를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입력한 매개 변수의 숫자와 함수를 정의할 때 지정한 매개 변수의 숫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매개 변수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함수를 수정해서 print stars2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만든 print stars 함수는 별 모양만을 출력할 수 있었는데 어떤 모양을 출력할지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도록 함수를 수정하였습니다. print stars2 함수는 매개 변수가 2개입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에는 출력 횟수를 정하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화면에 출력하는 기호를 입력받는 역할을 합니다. print stars2 함수를 호출하면서 괄호 안에 매개 변수를 하나만 입력하게 되면 타입 에러가 발생합니다. 오류의 내용을 보면 print stars2 함수를 호출할 때
한 개의 매개 변수 마크가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의 개수와 형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 매개 변수의 개수를 미리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매개 변수의 숫자를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가변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변 매개 변수는 변수명 앞에 별표를 붙여주면 됩니다. 참고로 별표는 영어로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며 별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함수 내부에서 가변 매개 변수는 여러 개의 값을 담고 있는 리스트 데이터형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다만 가변 매개 변수는 하나의 함수에서 단 한 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제 코드에서는 기호를 한 줄에 몇 개 표시할지 숫자를 가변 매개 변수로 받고 있습니다. 코드 실행 결과는 실습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보고 실행 결과를 예측해 보는 과정을 통해 코딩 실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매개 변수의 값을 매번 입력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의 값을 입력하지 않아도 디폴트 값을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매개 변수를 기본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기본 매개 변수는 함수를 정의하는 단계에서 매개 변수의 기본 값을 지정하게 됩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입력하면 입력한 값을 사용하고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함수를 정의할 때 지정한 기본 값을 사용합니다. 기본 매개 변수는 가변 매개 변수보다 뒤에 정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제 코드에서는 함수를 정의할 때 매개 변수 n의 기본값을 3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매개 변수도 입력하지 않았지만 함수는 별표를 3번 화면에 표시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기본 매개 변수는 가변 매개 변수 뒤에 정의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함수를 정의할 때 가변 매개 변수 앞에 기본 매개 변수를 정의했습니다. 기본 매개 변수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면 화면에 출력할 기호를 입력하지 않는다면 기본값인 별표 기호를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수에 입력한 4개의 숫자를 모두 가변 매개 변수로 인식해야 합니다. 실습을 통해 소스 코드의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반대로 이번에는 가변 매개 변수를 먼저 정의하고 다음으로 기본 매개 변수를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실습 시간에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스 코드의 실행 결과를 미리 예측해보고 예측한 결과대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키워드 매개 변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 매개 변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의 이름과 값을 모두 지정하는 방식의 매개 변수입니다. 예제 코드에서 마크 매개 변수 이름과 값을 모두 지정하였습니다. 마크 변수의 기본값을 별표로 정의되어 있지만 함수를 호출할 때 값만 입력한 다른 매개 변수와 달리 마크 매개 변수의 이름과 값을 동시에 입력하였습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의 이름과 값을 모두 입력하면 매개 변수의 의미가 혼동될 우려가 없어집니다. 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코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좋은 코딩 습관입니다. 키워드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dd numbers 함수는 입력받은 매개 변수의 값을 모두 더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간단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변수 y, z는 기본 매개 변수로 y는 3, z는 7의 기본값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y, z의 값이 입력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본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매개 변수의 이름을 입력하지 않고 값만 입력하면 함수를 정의할 때 매개 변수의 순서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매개 변수의 이름을 지정한 키워드 매개 변수로 입력하게 되면 입력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매개 변수의 순서도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또한 기본 매개 변수가 아닌 매개 변수의 값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기본 매개 변수가 아닌 변수 x는 값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함수의 실행 결과를 돌려주기 위해 사용하는 return 키워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return 키워드는 바로 뒤에 위치한 값, 변수, 수식의 결과를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반환하고 함수를 종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함수의 실행 결과를 반환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return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함수의 실행 결과 값을 반환할 때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함수의 호출 결과를 받기 위해 tuple 데이터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가 종료되는 조건은 함수 블록 내부에 있는 코드를 모두 실행하거나 return 명령문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return 키워드 뒤에 아무런 결과값을 적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함수는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none을 반환하고 종료하게 됩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먼저 함수를 정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화면에 0을 출력하고 함수의 호출 결과를 호출합니다. 프린트 함수의 매개 변수로 return number 2 함수의 return 값을 전달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함수가 호출되면 함수 내부 코드가 실행됩니다. 먼저 화면에 1을 출력합니다. 다음으로 return 명령문이 실행되면 함수는 none을 반환하고 종료됩니다. 따라서 함수 내부에서 2를 출력하는 코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함수 호출이 끝나고 화면에 3을 출력하는 프린트 함수가 실행됩니다. 코드의 실행 순서를 함수의 실행 결과와 비교하면서 함수가 호출되고 종료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return 키워드 뒤에 값, 변수, 수식 등 파이썬의 거의 모든 데이터가 올 수 있습니다. 다음 주차에 학습하겠지만 함수의 이름을 리턴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 코드에서는 hi라는 문자열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프린트 함수의 매개 변수로 return hi 함수의 리턴 값을 사용할 수 있고 value라는 변수에 리턴 값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리턴 값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매개 변수를 받아 처리하고 값을 생성하여 리턴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해 보겠습니다. average all numbers 함수는 가변 매개 변수인 numbers를 입력받습니다. 함수의 내부 코드는 입력받은 매개 변수의 모든 요소를 토탈 변수에 합산합니다. 그리고 입력받은 매개 변수의 개수로 나누어 줍니다. 바로 함수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입력받은 변수의 평균 값을 계산하여 리턴합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로 전달한 숫자 값 1, 2, 3, 4, 5의 평균 값은 3이 됩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코드를 작성할 때 함수 구조를 사용하여
복잡한 코드를 간결하게 하고 향후 코드 재사용을 통해 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1주차 내용을 모두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주차에서 학습한 내용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정리하였습니다. 함수 정의, 호출, 매개변수, 리턴값, 가변 매개변수 함수, 기본 매개변수, 키워드 매개변수의 개념을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 학습활동 안내입니다. 11주차의 강의 자료 및 실습 자료는 강의 지원 시스템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특히 실습 자료를 콜앱에 업로드하여 실습 과정을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